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상수입니다. 마인드 파워라는 그 책이 지금 뭐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 보고 오셨으면 더 좋고, 뭐 안 보셨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마인드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우선 우리 같이 참가하신 분들 우리 좀 인사 좀 나누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석도 저는 원래 워크숍을 할 때 항상 이 팀제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인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그 경험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 굉장한 그 좀 이렇게 요새 뭐 많이 얘기하는 시너지라는 말 많이 쓰는데 효과가 아주 대단히 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마인드 파워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정말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그 소중한 경험을 우리 옆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시면 그게 효과가 아주 대단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공개 강좌든 또는 정식 워크숍이든 항상 이렇게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쭉 하는 이유가 있는 게 그때에 따른 그 체험하는 것을 또 나눌 때 얼마나 또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는 선생님들끼리 한번 좀 의견 좀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 여기에 참가하게 된 그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동기 같은 거.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나눠주시면 오히려 훨씬 더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오늘 왜 나는 참가를 했는지 뭐 이렇게 뭐 하시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여기 참가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동기 같은 거.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의견 좀 한번 나눠보세요. 자, 얼추 한 바퀴가 이렇게 좀 돌았습니까? 예. 오늘 사실은 말이죠. 제가 이 워크숍, 이 공개 강좌 이렇게 쭉 하면서 오늘이 인원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예. 아마 휴가 때고 또 아마 일정적으로 좀 날씨도 덥고 그래서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인원에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요. 오늘, 마인드 파워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개 강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인드 파워가 뭔지 이런 걸 갖다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먼저 화면 하나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를 잡아먹다가 개구리가 갑자기 잡아먹히는 순간에 손을 뻗어서 오히려 학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게임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개구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판이죠. 오히려 학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오히려 이기는. 원래 개구리하고 학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학은 뭐 완전히 개구리 그냥 있는 거 다 잡아먹는 판인데 잡아먹히다 말고 그냥 손을 뻗어서 잡는 그림이죠. 자, 요 그림을 보고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자기의 경험담을 간단하게 얘기한 것을 재미동포죠. 우리 교포인데 어떤 분이 이거를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개구리 한 마리 키우시죠. 이런 제목이었는데. 자, 내게는 오래된 그림 한 장이 있다. 황새에게, 황새죠. 아까 그거. 머리부터 잡혀 먹히게 된 개구리가 황새의 목을 조리고 있는 한 컷짜리 유머스러한 그림은 내 책상 위에 항상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지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제목도 없는 그림을 들여다보곤 했다. 이거 중략입니다. 자, 어느 수요일 날 아침 저녁으로 지나가는 길에 있던 휴스톤에서 유명한 소매 유통업체가 경영자들의 이권 다툼 끝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장 하나당 시세가가 400만 US달러죠. 400만 불이나 된다는 그 회사는 내 형편으로는 욕심을 부리기에는 터무니없었다. 더군다나 동양 사람에게는 절대 안 넘기겠다는 이상스러운 소문도 들렸다. 자, 주머니를 뒤져보니 68달러가 있었다. 68만 불이 절대 아닙니다. 68달러가 있었죠. 당장 그 회사 사장을 찾아내 약속을 하고 그 업체의 거래 은행을 찾아가 은행 부행장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회사를 바라보며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라고 하루에 100번씩 외치고 지나갔다.
그로부터 8개월 쫓아다닌 후 나는 4개의 열쇠를 받았다. 나의 죽어가는 회사 살리는 제조를 믿어준 은행과 내 억지에 지쳐버린 사장은 100% 융자로 40년 된 비즈니스를 나에게 넘긴 것이다.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이익의 25%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요하는 직원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키워나갔다. 매출은 1년 만에 3배가 오르고 이듬해는 추가 매장도 열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스토리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에 이민 간 분이죠. 부모님도 이건 지금 아주 그냥 대략적인 것만 일부 추출했기 때문에 아주 풀 스토리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아이들도 막 학교 다니고 있고 대학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가장의 입장이죠. 근데 조그만 저거를 식품점을 운영하다가 그게 망했어요. 미국에서 이민 가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모시는 상태에서 또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때 마침 책상에 옛날에 누군가 이렇게 막 그렸던 아까 그 학그림이 하나 책상에 늘 걸려 있었대요. 그걸 본 순간 이 사람은, 야, 저 개구리도 좀 막판에는 결국은 이 학을 말이죠, 황새를 잡을 수도 있구나. 황새면 얼마나 싸납습니까? 개구리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죠. 그런데도 분명히 저 황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자기가 맨날 다니던 그 휴스턴이라는 그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어느 유통업체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판이죠. 근데 그거는 매장 하나당 시세가가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400만 달러지요. 400만 불. 대단히 비싼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털어봐야 68달러밖에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러는 순간, 야, 저걸 내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렇다고 과거에 뭐 그런 큰 사업도 해본 적도 없지만 이 사람은 뭔가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막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백인 오너가, CEO가 웃기는 얘기다. 당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동양 사람 가뜩이나 뭐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돈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경영을 해보겠다. 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딱 찾아가서 완전히 처음부터 거절당하죠. 당연하죠. 두 번째는 또 은행을 찾아갑니다. 외국에는 그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 사람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정말 100%까지도 융자를 해줍니다. 예,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은행에서 하는 일이 무조건 부동산 담보를 잡는 게 무조건 1등이지만 외국에는 이 사람이 과연 사업을 잘할까 못할까 이런 거를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동산 담보를 안 해도 능력만 인정받으면 그냥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찾아갔어요. 부행장을. 정말 나를 좀 믿어달라. 막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행장도 처음에 웃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경력이 없지 않느냐.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믿고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다시 나와서 알겠습니다. 공손히 일하고 와서는 그 회사에 와서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매일 주차장을 쳐다보면서 그 회사 빌딩을 쳐다보면서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이걸 하루에 100번씩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루에 매일 지나다니면서. 그랬는데 재밌게도 8개월 후에 결국은 열쇠 4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물론 수차례 찾아갔죠. 그 사장도 수차례 만났고 매일 외치면서 그냥 또 찾아갔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매일 외쳤던 그 8개월 후에 결국 그 사람이 원했던 대로 열쇠를 받고 100% 융자를 받아서 결국은 회사를 인수하게 됐죠. 그랬는데 또 재밌게도 이 사람이 불과 1년, 2년 만에 매장이 벌써 몇 배로 막 성장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어요. 자,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대구 쪽에 있는 그 CEO들 대상으로, 중소기업 사장 대상으로 제가 이틀 동안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거긴 전부 CEO들이죠.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자기 오랜 친구가 미국에서 자기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줬는데,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한번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공유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할 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는 이게 인터넷상에서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 용기를 잃고 희망을 갖고 말이죠. 많이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그것이 결국은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도 이걸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게 운이 아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로또를 60개 맡은 주부에 대한 얘기인데 작년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조선일보 12월 3일자로 이게 신문에 났었고 우리 TV 뉴스에서도 9시 뉴스에서도 이게 소개가 됐었는데 한 주부가 꿈에서 본 번호를 조합해서 로또 60개 계좌가 모두 당첨됐다라는 내용이죠.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김모 여인은 45살이고 대전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꿈에 옷을 곱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나타나 아이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4살이고 다른 한 명은 중학생이라고 말하는 꿈을 꿨답니다. 근데 꿈에 옷을 곱게 차려입은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꿈에서 사라졌는데 불현듯 로또가 생각이 나서 이분이 아침에 깨고 나서 아이들 2명이라는 말에서 2번을 사면 되겠구나. 또 4살에서 또 4번을 또 찍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나이라 그러니까 중학생 나이를 따져봤대요. 막. 그러니까 14살, 15살, 16살 이렇게 해갖고 그 숫자를 다 하나씩 다 써갔죠. 그 다음에 그날 날짜가 29일이었답니다. 그래서 29번을 또 썼대요. 그래갖고 4개 번호를 60개 계좌, 이게 이제 52회 때 로또랬답니다. 거기에 다 표시한 다음에 나머지 2개 숫자는 자동 선택으로 딱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날의 행운의 숫자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추첨하고 나니까 2번이 나왔고 4번, 15번, 16번, 20번, 29번이 나왔어요. 여기서 결국은 20번 하나 놓친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5개 숫자를 맞힌 3등이 4개 계좌, 한 계좌당 뭐 388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4개가 맞았고 4등은 40개가 맞았는데 한 계좌당 15만 원이었고 5등은 16개가 맞았는데 하나당 10,000원씩이었고 60개 계좌가 모두 당첨돼서 세금을 공제하고 1,600여만 원을 수령했다. 이런 내용이 한번 발표가 됐어요. 혹시 이 내용을 그때 TV나 신문에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보셨습니까? 예, 저게 발표가 됐어요. 신문에 다 나왔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저거 무슨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뉴스에 이런 걸 내느냐라고 막 얘기했죠.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라든가 어떤 직관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되고 꿈에 의해서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더라 하는 그런 거죠. 자, 이것도 또 잠시 또 끄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꼭 첫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도봉산이나 뭐 관악산이나 뭐 북악산이나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말이죠. 올라가는 코스가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어차피 정상에 가는 길은 아주 수십 가지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세계라든가 정신의 세계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수십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방법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다른 방법들, 오늘 이 시간만큼 그걸 초부터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이제 서로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가치체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틀, 또 나름대로 공부했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이런 거는 이제 오늘 깨버리자 이거죠. 2시간만 깨버리십시오. 2시간만 그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세계적인 마인드 파워의 총 대가가 존 키어라는 선생님이 계시죠. 저는 그분한테 인연이 닿아서 해외에서 제가 한 5, 6년 동안 마인드 파워를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한테 아주 자세한 것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책까지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됐고 그런데 하여간 오늘은 그 존 키 선생 방법대로 한번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우리 내면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데 그 힘을 한번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존 키어 최상수 시계 저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포도주를 이렇게 보통 많이 연상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포도주가 외국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포도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담그는데 집집마다 그 집에서도 수십 가지 포도주가 다 다양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근데 그 집에서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또 다른 집 따지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샵에 한번 가보십시오. 와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뭐 소주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근데 와인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와인을 먹다가 저 와인을 딱 먹게 되면 말이죠. 그럼 와인 맛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와인이 흐트러져서 제대로 된 원래 와인이 어떤 맛인지를 잘 모르겠고, 또 내 입맛에 익숙해진 그 와인을 먹다가 다른 와인을 먹게 되면 거부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정신의 세계에 대한 어떤 마음속의 어떤 그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좀 다른 틀로 우리가 한번 마음을 열어보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결국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는데, 그런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틀을 한번 털어버리고 말이죠. 한번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우리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니시죠? 우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예, 절대 그게 안 되죠. 물론 확률적으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는 더 잘 살 수 있는 그게 있지만,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잘 살지는 않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것은 결국은 충분 필요 조건이다. 그것만 꼭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성공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 남들이 다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그럼 어떤 게 다를까? 그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비전. 그렇죠. 비전이 다를 수가 있죠. 예, 비전. 좋습니다.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분들,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남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분들, 그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뭐가 다를까? 그랬더니 결국은 그분들의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그분들의 의식이 다르더라 그래요. 의식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의식을 갖고 있더라 그래요. 늘. 그리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늘 행복하지 않은 근심 걱정이 많대요.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한때는 완전히 잊어먹고 살았대요. 뭐 줄 담배도 피고 막 완전 골초에다가 술도 막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막 모르겠고, 생활 자체가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질서가 없이 그런 건강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갑자기 겁이 나서 이제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는 건강이 좀 좋아지고 있답니다. 자, 부자들은 늘 풍요로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늘 기회를 생각하고, 늘 비전이 있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기회, 비전,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더라 이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늘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도 늘 근심 걱정과 남을 미워하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늘 이런 생각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어떤 그런 현실과는 너무나 이상한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요즘에 밝혀지기 시작했죠. 물론 옛날부터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됐지만 이제 그것을 증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도 닦는 분들이 주로 혼자만 알고 혼자만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같이 행복해지자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하고 저만 행복해하고 혼자 행복하면 뭐 하겠어요? 이런 데 나와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지면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거죠. 더 큰 행복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그거더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현실과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 이런 것만 내가 정말 신경만 쓰고 알 수만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게 요즘에 이제 해답입니다. 해답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것들, 이런 실체가 있는 것들 있죠. 이 실체가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의 진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의 진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런 고체, 액체, 뭐 기체 이런 것들도 엄청난 에너지의 어떤 운동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에너지의 진동이라고 그러죠. 에너지의 파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에너지의 진동 중에 하나죠. 이 책상도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심지어는 커다란 바위 있죠, 바위. 그것도 춤추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바위조차도.
하여간 실체가 있는 모든 것은 에너지의 진동이라고 그랬어요. 뭐 1초의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 뭐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움직이는 에너지의 진동이더라 이거죠. 결국은 우리의 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에너지의 진동은 우리의 생각이랍니다. 우리의 생각. 자, 그럼 우리의 생각.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반복된 어떤 그런 생각들 말이죠. 우리가 하루에 반복된 생각들을 갖다 여러 번 하게 되면 거기다 느낌과 감정까지 동반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갈까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이라는 그런 보물창고라고 이제 있죠. 잠재의식이라고 이제 보물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이제 박히게 된다고 그래요. 반복된 나의 어떤 생각들이 거기다 감정과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동반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의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보물창고에 박히게 돼서 그 보물창고는 결국은 튜닝 포크라고 해서 우리 음을 맞추는 그 소리굽새 있잖아요. 말굽처럼 생긴 소리굽새. 피아노 조율할 때 띵 때리면 띵 하면서 같은 음을 찾죠. 우리 공명한다고 그러죠. 공명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음을 찾듯이 우리 잠재의식에 계속된 반복된 생각은 그거와 더불어 같이 진동이 되면서 비슷한 성격의 비슷한 그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나의 환경과 어떤 현실을 같이 끌어들이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현실이 그런 진동에 의해서 같은 유사한 진동수에 따른 그러한 현실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걸 이제 증명할 거예요. 오늘은 마인드 파워를 갖고자 하는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느껴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막 대단히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쓰는 방법은 어떻다,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도 없다 이거죠. 예. 그거 참 재밌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이 노트북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이런 노트북 우리가 아무리 적게 줘도 한 200만 원은 줘야 돼요. 그죠? 200만 원 줘야지 이런 거 삽니다. 뭐 비싼 거는 뭐 300만 원, 400만 원도 되겠죠. 근데 뭐 보통 한 200만 원 줘야 돼, 최소한으로. 근데 200만 원 주고 사갖고 어떤 분은 타자 기능만 쓰는 분들이 있어요. 타자 기능만. 타자 기능 시중에 나가면 2만 원이면 삽니다. 2만 원이면 사요. 근데 그 타자 기능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200만 원짜리 사갖고. 그분은 200만 원짜리를 결국은 2만 원어치만 쓰는 겁니다. 매일 2만 원어치만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탁기나 우리 DVD 뭐 플레이어나 뭐 캠코더 뭐 이런 거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사면 요새 사용 설명서가 책으로 한 권 돼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읽고 우리가 그 물건을 쓰게 되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거의 대부분이 쓰는 거죠. 만약에 7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다. 그럼 70만 원어치를 우리는 대부분 쓸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가치를. 그러니까 그거 비싸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사고 사용 설명서를 안 읽고 그냥 단순한 플레이다 뭐다 뭐 이런 것만 쓰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3만 원어치, 5만 원어치만 쓰게 됩니다. 사용 설명서. 우리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사용 설명서를 읽고 우리가 사용하느냐 이거죠. 한번 읽어보신 분 있어요? 선생님도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죠? 이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unlimited personal power, 우리 내면에 있는 엄청난 무제한의 능력에 대한 그런 사용 설명서에 대한 개요를 오늘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알고 쓰자 이거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 근심 걱정들,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 인생은 다 그렇고, 인생은 말이야 희로애락이 겹치는 것이 인생이란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 성공스러운 거 이런 거 오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굴곡이 있게 뭐 좀 근심이 오고 걱정이 되고 정말 못 살게 되는 그렇게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우여곡절 이런 것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화가 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한테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것조차도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가더라 이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성공하게끔 돼 있고 우리는 그런 근심 걱정을 하면 안 되게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 치유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은 사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낫게끔 돼 있어요. 왜 근데 아플까? 이게 뭔가 오염됐고 뭔가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네거티브한 생각, 뭔가 부정적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생각 자꾸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파지는 거다. 이제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가끔 우리 이제 기적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수도원에 갔더니 뭐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만난 일이 벌어졌더라. 또 어디 뭐 계룡산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마음 수련을 했더니 또 뭐 병원에서 포기했던 말기 암 환자가 치유가 됐더라. 이런 거 우리 심심치 않게 접하는 거예요. 그죠? 뭐 언론에서도 가끔 접하잖아요.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근데 그런 게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자연 치유적이고 아파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마음만 다스려도 그런 것들이 다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몰랐을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몰랐던 이유가 있죠. 첫째, 우리 생각은 근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육. 그래서 이거를 근육 단련을 매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튼튼한 근육을 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육 단련을 안 한 사람은요,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 말이죠, 이제 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제 탄력이 상실되고 점점 이제 막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육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매일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 단련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막 왕자가 새겨지고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아주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뭐 여자 배우라든가 또 남자 근육질의 어떤 남자 배우들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근육 단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자, 지금도 연세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매일 꾸준히 정말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탄력 있고 더 멋진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근육을 자랑하더라 이거죠. 그 왜 그럴까? 그 단련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얻지만 단련하지 않는 분들은 처음에 태어날 땐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근육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죠. 우리의 생각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정말로 자기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근육 단련하듯이 우리 생각도 단련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생각만큼 내 생각에 의해서 내 현실도 만들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나의 의식, 어떤 그런 걸 내가 가꿀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방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근육을 방치해뒀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저절로 아주 생기 있고 탄력 있는 근육을 우리가 잊어버리듯이 똑같습니다. 방치가 되면 우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째 조건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과연 뭘까? 두 번째는 우리의 하루의 생각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질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자, 우리 생각이 하루에 얼마나 할까요? 하루에. 수도 없이 않겠죠. 대략 한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 하실 때. 예. 우리 하루에 생각이 한 얼마나 될까요? 아, 예. 5만 가지 생각이죠. 예, 옛날에 이걸 갖다가 미국에 있는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쉬어봤대요, 진짜로. 쉬어보고 발표를 한 게 4만 8천 몇백 가지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몇백 개 잊어버렸어요. 못 쉰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말이 있죠. 5만 가지 생각에 우리가 시달린다. 예, 시달린다 그랬어요. 5만 가지 생각을 우리는 매일 한답니다. 근데 5만 가지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쭉 적어 놓잖아요.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서는 정말 나를 이롭게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거의 90%에 가까운 생각들은 쓸데없는 생각, 오히려 나를 쓸데없다 싶어서 오히려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으로 정말 나를 더 파괴시키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더 많이 섞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다 이거. 이렇게 5만 가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죽고 끊임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 안에 있는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느끼지 못한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그럼 과연 뭘까? 세 번째는 우리의 의식은 아주 모사꾼처럼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이 들려주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식 세계에 이렇게 알려주는 우리의 생각들이 일부는 정말 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다수는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막 갑자기 통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갑자기 이제 정밀 검사를 합니다. 의사가 와서 이제 진단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일단 혈액 채취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선생님 요거 내일 아침에 정도 돼야지 빨라도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요 응급실에서 좀 참고 좀 기다리세요. 지금 아직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알았어요. 나 진짜 너무 아픈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침실에 누워 봅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거 저번에 내가 알고 있던 누구누구도 이렇게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 가더니 한 달 만에 간암으로 죽었는데 이거 혹시 나도 이거 그런 거 아닐까? 옛날에 우리 작은아버지도 내 나이쯤 돼서 아프셔서 이거 돌아가셨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닐까? 맞아. 내 지금 아픈 부위가 요쪽도 아팠다 저쪽도 아팠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폼이 이거 심각한 것 같다.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아파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살지? 맞아.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돈 꿔준 사람들 그 돈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 아이들 교육은 누가 책임지지? 막 그때부터 이제 온갖 잡생각이 이제 다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때 그 생각은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과 천당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일체 유심조라고 옛날 원효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막 이제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이제 온갖 근심 걱정들이 나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딱 되는데 입술이 까맣게 탑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이 했으면. 그리고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요즘엔 이제 완전히 간 부위인 것 같기도 하고, 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감에 막 사로잡혔고, 잠은 한숨도 못 자죠. 근데 아침에 딱 의사가 딱딱 조항검진 이제 결과를 딱 가져오더니, 선생님은 햄버거 드셨군요. 이것 때문에 이게 소화불량으로 이게 뭔가 급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거 약 하나 드시고 퇴원하십시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 온갖 그 많은 생각을 그렇게 자기를 고생시켰던 그 많은 생각들이 결국은 아무 의미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의식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말이죠. 믿을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할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내면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죠.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전설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의 탐험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정말로 테니스를 잘 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선수들을 보면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선수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도 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면서 우리는 칭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재밌게도 기업 경영에서 우리 사장님들 주로 이제 CEO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경영을 할 때 의사결정을 얼마나 많이 내리겠어요. 마케팅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죠. 생산을 위해서는 어떤 생산을 만들고 납기는 언제 하고 이런 거 의사결정까지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 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판매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품질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성공했을 때 그 CEO들은 성공하고 어떤 성과를 얻게 되고 결국은 기업의 어떤 그런 경영자로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죠. 근데 그래갖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까? 근데 우리가 또 재밌게도 많은 사람들이 운이 많이 따랐다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운이 많이 따랐다. 참 운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 테니스 선수처럼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어떨 때 아낄 때가 많다 이거죠. 그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꾸만 그런 기업 경영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또 그걸 운명이라는 걸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평가를 할까? 사실은 다 같은 거죠. 그 의사결정할 때. 근데 그 기업가들이 그때 발휘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거는 그냥 내면의 목소리로 그냥 될 것 같아서 했더니 돈이 되더라.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남들은 다 반대했는데 나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하게 왔어.
그래서 이게 한번 해봤어. 나도 확신은 없었어. 그렇지만 뭐 괜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했더니 됐어. 그래서 그런 걸 했더니 뭐 어떤 성과를 얻었다. 대박이 터졌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 그 대재벌의 그 역대 그 회장이었던 분들도 공식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많아요. 나는 운이 뭐 70%를 운이 좀 따라줬고 나머지는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그분이 그 표현을 그렇게 겸손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직관력, 그렇게 뭔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뭔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직관력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트레이닝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요즘의 정설입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 파워죠. 그거는 우리가 의식을 갖고 우리가 얼마든지 목적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내면의 목소리.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려오는 목소리. 그런 게 뭘로 나타날까? 그게 결국은 직관으로 나타나고 또는 어떤 느낌으로 와요. 느낌으로. 또 어떨 때 올까? 느낌 말고 또 어떤 때는 그게 바로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으로. 그래서 우리 아까 로또 뭐 당첨된 어떤 주부의 스토리를 우리는 보면서 그때 저게 인터넷 기사화가 됐을 때 네티즌들이 의견을 쭉 제시한 것 중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어떤 사행심을 조장하는 왜 이런 것들이 기사거리가 돼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일부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터무니없는 운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우리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어떤 의식의 세계의 어떤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그건 결코 운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되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그러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우리는 과연 누굴까?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들어보셨죠? 누가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정말 우리 자신을 아는 분 있나요? 우리 가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아라는 말을 쓰죠. 진아. 가짜의 내가 지금 있고 진짜 속에는 진짜 내가 있다 그랬고 진아라.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해요. 예. 그렇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 재밌게도 각자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앞에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는 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잘하고 뭐 중고등학교는 어디서 보내고 대학은 어디서 무슨 뭐 전공은 뭐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하는 일이 뭐고 뭐 1년에 연봉이 얼마고 뭐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취미는 뭐고 뭘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뭘 잘하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몇 점이고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딱 끝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게 과연 나냐 이거죠. 그거는 절대 내가 될 수가 없죠. 자, 어떤 사람이 감기가 잠깐 걸렸다고 해서 저는 이름이 감기입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감기라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감기를 잠깐 앓는다고 해서 저는 감기 환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감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다 이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게 뭘까? 연봉 뭐 3천만 원입니다. 또는 저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럼 영어 평생 못할까? 조금만 노력하면 그 다음 달에 달라질 수도 있고 1년 후에 2년 후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감기 환자가 감기 잠깐 앓았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경험하는 일부분일 뿐인데 그거를 나라고 자꾸만 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건 아주 잘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실수 한번 해갖고 잘 못했다고 해서 평생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 자신을 늘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어떤 우리가 체험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진짜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나라는 능력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결국은 나는 연봉 3천만 원짜리고 영어 실력은 중상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어떻고 재정적인 거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나인 줄 알고 자꾸만 그걸 표현하더라 이거죠. 그것은 일시적인 한 모습일 뿐이지 결국은 진정한 나의 모습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진짜 나는 그럼 누굴까? 그거 이제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나를 갖다가 왜 표현을 못해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거를 자꾸만 얘기하고 그거를 내가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의식이라는 거. 컨셔스 마인드라고 그러죠. 의식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Subconscious Mind라고 그러죠. 잠재의식.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정보를 그냥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의식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잠재의식은 과연 뭘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또 다른 의식의 세계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보물 창고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보물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를 주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보물 창고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태초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우리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다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인터넷 바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정보의 바다죠. 인터넷처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주파수만 맞추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보물창고가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게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아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이제 표현에 따라서 다 이름은 다 달라질 수가 있지만 진짜의 나의 참나는 그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겉에 드러나 있는 가짜의 나의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나의 모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데 사실상은 우리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능력을 이제 우리는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죠.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체험이 되지만 관심이 없으면 또 그것도 체험이 안 된 거라 이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과연 잠재의식을 나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식인 그런 엄청난 보물창고 또는 뭐 이 잠재의식이다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참나라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그렇죠. 100%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100%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죠. 잠재의식을 얼마만큼 활용하려고 노력하느냐. 노력한 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노력했느냐 이거죠. 내 잠재의식 속에.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내가 얼마만큼 접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한번 애를 써봤냐 이거죠.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 대부분이. 그냥 의식은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인정은 하겠다 이거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끔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많이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직접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잠재의식에 이제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럼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제일 큰 게 하나가 일단은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까요? 구구단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자, 77이 49, 58이 40, 34, 12, 18, 9. 예, 이제 막 계산하고 계세요, 지금. 예. 그게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우리는 99, 81까지는 수도 없이 외쳤어요. 수도 없이 외쳤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까지도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저절로 튀어져 나옵니다. 47이 28, 바로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뭐 48이 32, 그냥 나와요. 67이 뭐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99, 81 이상의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왜 7 곱하기 7은 왜 49가 될까? 이거 따져가면서 외웠냐 이거죠. 그런 거 안 외웠어요. 따져가면서 안 외웠어요. 무조건 외웠습니다. 이렇듯 우리 언어라는 것이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되려면 최소한 전문학자들에 의하면 1000번에서 3000번 정도는 이거를 반복해야지만이 그게 우리가 저절로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의식을 하고 저절로 튀어나오게끔 되는 건 바로 1000번에서 3000번을 반복해라. 그러면 자, 그거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를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볼펜이다. 또는 뭐 지우개다. 뭐 이런 탁자다. 뭐 꽃병, 액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딱 얘기하면요. 그냥 그게 연상이 탁탁탁 다 돼요.
저절로. 왜냐하면 그게 우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아빠라는 말, 엄마라는 말, 이런 말, 뭐 책상이다, 의자다, 이런 말을 1000번 이상, 3000번 이상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 안 한 외국 사람이 한번 와 있다. 야, 저 책상 좀 날려자. 그럼 못 알아들어요. 책상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연상을 못 하는 거죠. 책상이란 말을. 우리는 그걸 계속 어릴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아버지, 엄마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게 저절로 우리한테 박히게 된 거죠. 박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씨딩이다 이렇게 하고 씨앗을 뿌리는 거다 그래갖고 자기 암시적 이제 어떤 그런 다짐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씨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마음속에 새게 됩니다. 자, 잠재의식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1000번, 3000번 이상을 했을 때 그건 저절로 이게 되는데 뭘 그럼 우리가 거기다 심을 것인가? 바로 그거죠.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는 이걸 나라는 면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구나. 이거 처음에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믿건 말건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는 거를 갖다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어릴 때 아기 때부터 그걸 외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버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엄마 했을 때 엄마가 있었고 연필 했을 때 연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지. 이게 왜 연필이야? 이걸 만년필이라고 안 그러고 이러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듯이 내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내 안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 잠재 능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수십 번, 수백 번씩 외쳐봐라 이거죠. 그래갖고 이게 1000번, 3000번 이상 되면요. 저절로 그 파워풀한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팔다리를 느끼듯이 그런 것을 이제 저절로 느끼는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현실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걸 이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좀 재밌죠? 이제 워크숍 시간에 사실은 이런 걸 훈련시킵니다. 이런 걸 훈련해서 되죠. 자, 하나, 예를 들까요? 자, 우리 현실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요. 자, 하나 예를 들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누리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 지금 누리고 있는 가족의 행복의 지수, 행복의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누리는, 선생님들이 지금 누리는 거, 이거 언제 결정났죠? 어저께 결정났나요? 그저께 결정났나요? 언제 결정났습니까? 그건 바로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그때 결정났어요. 그때 뭘로 결정났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에 의한 어떤 그 행동, 또 그런 행동에 의한 어떤 습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그때 결정난 거예요.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이미 5년, 10년, 20년 전에 건강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어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음식도 뭐 그냥 뭐 어떤 계획 없이 어떤 뭐 건강식관 신경 안 쓰고 운동, 체력 단련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폭주하고 말이죠. 뭐 담배 뭐 그런 거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아마 건강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물론 뭐 30대까지는 그런 거 잘 못 느꼈죠. 40대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성인병들이 나타나고 내가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나는 건강에 신경을 무지하게 쓰겠다 이거죠.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식사 문제 이런 것도 참 아주 계획적으로 조절해서 정말 건강하게 내가 삶을 유지하겠다 이거죠. 10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10년 전으로. 또 뭐 무슨 가정에 뭐 이렇게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 수 없는 별거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내가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걸 몰랐다. 내가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배려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시간을 배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래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꿈꾸는 내 행복 5년, 10년, 20년 뒤에 나의 어떤 모습 어떤 건강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화목의 문제 이런 걸 내가 꿈꾸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언제 결정날까요? 바로 지금 결정나죠. 뭘로?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또는 그 생각에 따른 어떤 행동에 의해서, 바로 어떤 습관에 의해서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은 지금 결정나고 있어요. 미래 5년, 10년, 20년 뒤의 문제가 지금 결정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행복에 관한 생각을 하고 행복에 대한 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생각을 하면 돼요. 풍요로운 생각을 하고 말이죠. 늘 가능성을 생각하고 기회를 생각하고. 그런데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부자를 꿈꾸면서도 행복을 꿈꾸면서도 지금도 또 결국은 근심 걱정 속에서 자기를 들볶고 있어요. 근심 걱정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걸 떼버리자 이거죠. 근심 걱정 지금 생각하면 근심 걱정하는 현실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건강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5년, 10년 뒤에 건강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해요. 왜냐? 건강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몸을 함부로 다루죠. 음식도 함부로 먹죠. 불규칙한 생활을 하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내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건강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면은 건강에 대한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생활을 지금부터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5년, 10년 뒤에 나는 정말 건강에 관한 정말 누가 봐도 정말로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결국 우리 인생은 내 의식과 내 생각에 의해서 지금 이미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른 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밤의 별을 쫙 보면요, 휘황찬란하게 참 맑은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많은 별들 말이죠. 그 별들은 과연 언제 별들이냐 이거죠. 그 별빛은 어떤 별은 태양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별들도 우리 우주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별이 우리 지구까지, 우리 눈까지 오려면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어떤 거는 뭐 1000광년이다, 뭐 500광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00광년은 500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빛이 말이죠.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속도일까? 18만 6천 마일인가? 하여간 정확한 숫자인데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이런 말 옛날에 들어보셨나요? 이거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말이죠. 그만큼 빠른 속도로 빛은 간다 이거죠. 그러는 것이 우리한테 올라오면 500년이 걸리는 별이라고 그러면 그럼 그 별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근데도 재밌는 것은 그 별이 200년 전에 이미 폭파돼서 없어진 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별빛을 보면서 지금도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 그 별빛은 이미 500년 전에 출발한 별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 손자의 손자의 손자까지도 그 별빛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별은 없어진 별인데도. 우리는 지금 과거의 별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실로 착각을 하고 있듯이 우리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나중에 5년, 10년, 20년 뒤에 그걸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거 똑같은 이치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생각, 아까 얘기했죠. 전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을 우리는 하루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생각 함부로 해서는 되겠느냐 이거죠.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계획적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가장 곤란을 느끼는,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거, 내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야, 지금 내 생각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걸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을 감으시고 내가 가장 지금 마음 쓰는 일을, 그걸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내가 마음 쓰는 일. 제가 최근에 가장 마음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일, 그걸 하나 떠올리시고 그거에 따른 내 믿음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생각,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희망차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거를 지금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거죠. 사업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누가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사람마다 틀려요. 직업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재정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 가장 나로 하여금 마음을 쓰게 만드는 거 하나만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거기에 따른 나의 믿음 체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행복한 쪽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만 계속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됐습니다. 눈 한번 떠보십시오. 하나씩 다 있었죠? 이거를 좀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엄밀히 분석을 하면, 야, 이거 막 희망에 차서 그 일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만 늘 차 있는 사람은 그건 무조건 잘 됩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은 근심 걱정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꼭 잘 된다라고 억지로 믿다가도 근데 이게 정말 될까?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 순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내가 정말 믿는 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잘 된다고 막 생각하는 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내가 막 의도적으로 의식을 갖고 막 그러는 거지만, 근데 이게 정말 될까? 이거 정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나는 끝장인데 말이야. 우리 집이 무지하게 어렵게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거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없애려면 왜 그럴까? 아까 같이 잠재의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정말 파워풀한 그러한 어떤 제한되지 않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한 3,000번만 해보세요. 매일. 3,000번만 하면 파워풀하고 있다. 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절로 느껴지면서 매사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해요. 모든 게. 매사가. 그러면서 막 사람이 용감해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박아놔도 처음에 이거 믿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이게 과연 이 말이 맞나? 내가 정말 그런 걸 가지고 있나? 이런 논쟁하지 말고 시비를 가지 말라 이거죠. 무조건 우리 구간 외우듯이, 엄마 아빠 단어 외우듯이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그걸 3,000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하면은 그게 벌써 한두 달서부터 어떨 때는 빠르면 더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매사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 가능성으로만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벌써 프로그래밍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내 믿음 체계.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이제 한번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똑같이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좋고 나쁨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고 그러죠.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네거티브한 쪽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거티브 보는 사람은 어떨까? 자기 마음이 네거티브한 게 있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늘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을 봐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듯이 아까 이런 동호인 모임에서 그 남자들에게 어떤 뭔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가정이 파괴가 돼서 그런 모임에서는 남자의 나쁜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니까 더 힘을 갖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식사해가면서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또 얘기하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선량한 정말 훌륭한 남자분들을 그 다음에 만나서 또 재혼을 또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마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왜냐하면 더 싫어질 거예요. 더 네거티브한 게 더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또 남자 입장에서 또 여자분들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든 계속 반복됐을 때, 감정과 느낌을 동반했을 때 그것이 우리 잠재의식에 박히게 되고, 그것이 튜닝 포크처럼 어떤 진동에 의해서 비슷한 진동에 의한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데, 이 원리는 어떤 걸로 표현이 됐을까? 우리는 홀로그램이라는 요새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론 하나로 그거를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홀로그램이라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불가사리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이거죠. 한 불가사리의 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떼어내면, 요 불가사리가 떼어낸 자리에 또 새 살이 돋아서 정상적인 불가사리가 되기도 하고, 이 떨어져 나간 이 쪼가리가 자라서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할까? 이 부분은 전체를 규정짓는 유전인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전체를 규정짓는 게 다 들어가 있고, 이 전체는 부분을 다 포함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도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세포만 떼어내도 우리는 유전자를 복제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 복제 인간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세포만 떼어내도. 이렇듯 그 부분의 전체를 규정짓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세포 속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전체를 규정짓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 우주 전체는 엄청난 한 덩어리인데, 이거는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 부분 중에 우리 인간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부분이겠죠. 우리 부분 속에는 우주 전체를 규정짓는 그러한 인자가 우리 내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는 전체요, 전체는 우리다 이거죠. 이게 합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소우주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그 생각은 결국 그게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부는 전체를 규정짓는 인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은 결국은 이런 따로 또 다른 현실이라는 것을 꽃이 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정원과 같다 그랬어요. 정원에 옥수수를 원한다 그러면 무슨 씨를 뿌려야 된다? 옥수수 씨를 뿌려야 되죠. 호박을 원한다. 그럼 무슨 씨를 뿌린다? 호박 씨를 뿌리면 되겠죠. 우리 마음도 정원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을 꿈꾸면 행복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우리가 근심걱정이라는 씨앗을 계속 뿌리면 근심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원을 가꿀 때, 우리가 원하는 씨앗을 뿌릴 때 잡초부터 제거를 하고 모든 걸 집어넣기 시작하죠. 잡초가 뭘까? 바로 네거티브한 생각들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걱정과 이런 것들로 계속 흘러간다고 그래요. 정말 잘 될 거라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 될까라는 그러한 확실치 않은 네거티브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늘 험난하고 힘들고 근심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거는 당연한 게 절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동의하십니까? 예, 절대 당연한 게 아니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예.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결국은 5년, 10년 전에 이미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다 이거죠. 앞으로 미래는 뭘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내가 맛을 볼 거다 이거죠. 결국은 원인과 결과가 벌써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게 없어서, 내 주변 환경이 뭐가 잘못돼서, 이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환경 탓하고 그런 사람 치고 행복한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 늘 못마땅하고 불평불만 생각이 나타나니까 그런 생각에서 또 그런 현실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내가 원인이고 내가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데서 그걸 찾으려고 하더라 이거죠. 얼마 전에 어디 종교 하시는 분들이 내 탓이요 이런 거 운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 이거죠. 다 내 탓이다 이거죠. 결국은 지금의 나는 나의 선택의 결과지, 결국은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지금 만든 거고, 내 무슨 직장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내 무슨 학교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심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내 마음속의 정원에 내가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은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작업이지 그냥 운명처럼 다가오는 거 이런 거 절대 아니다 이거죠. 이건 창조다 이거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밀물과 썰물은 앞으로 10년 후에 몇 월 며칠은 썰물이 몇 시고 밀물이 몇 시 되는 걸 우리는 다 계산에 의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은 우리가 예측을 하나도 못할까? 우리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운명도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 우주 질서 속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루하루 생각하는 거 이거 함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창조할 수 있어요. 남의 인생에 내가 그냥 겉다리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이제부터 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잡초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것인가? 그 잡초 제거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없애는 게 바로 잡초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워크숍 때 정식으로 할 때 첫날 모듈 첫 시간에 이 잡초를 제거하는 거, 부정적인 마인드를 없애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 한 3,000번씩만 한번 해봐라 이게. 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림 그리듯이 스크린처럼 내가 정말 지금 체험하는 것처럼 한번 미리 앞당겨서 한번 봐보자 이거죠. 이런 것이 시각화입니다.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이것도 모듈 2에서 이런 걸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러한 상을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릴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이것도 우리가 훈련에 의해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모아놓고 하지 않느냐. 모아놓고 이해해봤자 이해한 것은 약 기운이 일주일밖에 안 가요. 어떤 건 열흘 가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해하고 완전히 저거 완전히 100%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이미 열흘 지나면 이미 그건 옛날 일처럼 우리는 잊어먹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모듈 1, 모듈 2, 모듈 3 다 해요. 뭐 제가 이렇게 모듈 동안 쭉 하는 거 이런 거 뭐 새로운 거 새삼스러운 걸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이 우주상에는 이미 다 벌어지고 있고 다 지금 행동하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좀 더 우리가 실행하기 쉽게끔 이걸 엮어놓고 직접 실행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새로운 걸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인드 파워를 갖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파워를 갖고자 모인 거다 이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거를 제한시키는 건 과연 뭘까? 이런 제한시키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나를 제한시키는 믿음은 어릴 때 내가 경험했던 실수, 또 부모로부터 들었던 또 꾸중 한마디, 또는 선생님이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것이 결국 평생 나를 좌우시킬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야, 너는 미술에는 절대 소질이 없는 것 같다. 미술은 하지 말고 딴 거 해라. 이런 말을 갖다 한 번, 두 번 들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미술에 소질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는 미술을 못하는 줄 알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를 제한시키는 믿음 체계일 뿐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 실수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 말 한마디, 동료들의 말 한마디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제분들에게 말 한마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을 늘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한시키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싹이 노랗다 이 녀석아. 이런 얘기하면 진짜 싹 노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벼룩이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벼룩이를 딱 놓으니까 이놈이 얼마나 푸덕푸덕 뛰는지 너무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비커를 갖고 이렇게 씌워놔 봤습니다. 비커를. 딱 씌우니까 한 30cm 정도 되는 비커를 씌우니까 계속 그 천장에 가서 붙겠죠. 뛸 때마다. 한참 뛰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비커를 치우니까 이 벼룩이가 천장까지 뛰던 녀석이 30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그래밖에 못 뛴다는 걸로 아예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미 돼버리는 거죠. 원래는 천장까지 뛰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벼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한 마리 애기 코끼리를 잡아왔어요. 그래갖고 코끼리가 오자마자 벨트를 묶어주죠. 그럼 이 녀석이 어린 녀석이 계속 그 벨트를 그냥 자유스럽게 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죠. 그럴 때마다 아프겠죠. 아무래도 움직일 때마다 아프겠죠. 어느 순간인가 시도를 이제 포기를 합니다. 물론 말뚝은 요만한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애기 코끼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미 코끼리처럼 거대하게 성장을 합니다. 거대하게 성장을 해요. 근데도 이 녀석은 그 벨트만 딱 채워놓으면, 물론 벨트가 이제 사이즈만 커졌겠죠. 채워놓고 말뚝 크기는 비슷한 걸로 해놔도 이 코끼리는 그것만 채워놓으면 가만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이게 프로그램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코끼리나 이 벼룩이처럼 우리를 제한시키는 우리들의 말뚝은 과연 뭐냐 이거지.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부터 깨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내 안에 있는 힘을 발휘하려면 그걸 깨야 돼요. 우리한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가능성으로 열려 있고 우리는 건강하게끔 태어났고 우리는 성공하게끔 태어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끔 태어났고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를 그걸 제한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 그거는 어떤 걸로 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동화책에서 많이 봤어요. 우화집에서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우화,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어떤 장님은 이 다리를 만져보더니 이거는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둥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코를 만져본 장님은 한 번도 이 실물을 못 봤으니까 코를 만지고 나서 또 토론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아니야, 코끼리는 커다란 소방 호수야. 그래서 뱀처럼 용처럼 꾸물럭꾸물럭하고 이거는 휘어지고 막 얼마든지 호수처럼 이거는 움직이는 거야. 근데 또 이 배를 만져본
어떤 장님은 아니야. 이거는 무슨 우주선 같이 원판이야. 그래갖고 이건 공중에 떠 있는 게 코끼리지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있느냐 이거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100% 맞습니다. 단 어느 시각에서 봤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틀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내 나를 제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리더십을 강의한다,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틀을 깨라 이러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팅이라는 말로 쓰죠. 틀을 깨라, 고정관념을 깨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넓은 쪽에서 우리가 생각이 시작하면 창의력과 어떤 마인드 파워를 갖기 시작한다. 이런 게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를 제한시키는 믿음들은 아주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재의식에 이제 이런 걸 부정적인 거 뭐 제한시키는 믿음 다 깨버리고 그럼 심는데 뭘 심을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라.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라. 그러고는 그걸 갖다 진짜 체험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뇌는 말이죠. 우리 잠재의식은 상상으로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 이런 걸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요. 상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도 진짜 체험하는 걸로 착각을 한대요. 또 하나는 우리 뇌는 말이죠. 인칭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바보야. 그러면 너가 바보라는 뜻이야. 그런데 너라는 말, 나라는 말, 인칭을 구분을 못하니까 바보라는 단어가 딱 뜨면서 이런 네거티브한 기운이 나를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한테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칭찬해줘라 이거예요. 예, 그게 결국 나를 살찌우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인칭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잠재의식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미 내가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그걸 전율을 느끼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내가 그걸 이제 체험하는데 훨씬 더 쉽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하는 걸 갖다가 상상하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을 우리 의식을 이런 우리 잠재의식이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한번 간단한 걸로 체험을 시켜드릴게요. 자, 눈을 감으시고 지금부터 아주 우리 그 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 레몬. 우리 가끔 회 먹을 때 위에다 이렇게 짜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레몬을 한번 큰 걸 한번 잘랐다고 생각하세요. 자르고 입으로 덥석 한 입을 확 물어보세요. 상상으로 레몬. 아주 그 신 레몬을 한번 확 물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눈을 떠보세요. 입에 침이 고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다 드셨어요. 저절로 침이 고입니다. 우리 상상만 했는데도. 우리 인체는 벌써 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근데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율이 돋아요. 전율이. 이미 이루었다라고 느껴보세요. 한번. 그러면 전율이 돋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아무리 어려움이라도 내가 힘을 느끼게 돼요. 그걸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것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바로 우리 시각화다 그래갖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걸 갖다 우리 모듈 속에서 다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외치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다. 너무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럼 그날이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어우 지겨워. 어우 힘들어. 너무 지겨워. 이러면 그날 진짜 지겨워져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 확 심어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뭘로 나타날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직관에 의해서 나타나요. 직관. 얼마 전에 그 포춘지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들 미국에서 그 정말 그 경영을 잘하는 CEO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의사결정할 때 정말 어디에 의존을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71%가 이런 어떤 직관에 의존한다고 그랬어요. 직관, 인투이션이라고 그러죠. 직관에 의존한대요. 괜히 내면의 목소리에 이렇게 될 것 같고 느낌에 이런 거에다가 자기는 투자를 했고 거기에 의사결정을 해서 했더니 그게 결국은 경영 성과를 대단히 많이 가져오더라 이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직관, 그건 바로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늘 트레이닝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거죠. 직관에 대한 것도 정규 워크숍 때는 제가 아주 상세하게 그걸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직관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 바로 꿈으로 나타나죠. 또는 느낌, feeling 이런 걸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느낌으로 괜히 막 오늘 괜히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 몸 조심에 대해서 꿈도 좀 이상하고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거 그걸 막 모면하는 경우 이런 거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걸 운명이냐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는 운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왜냐? 질서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도 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거를 노력을 안 하고 무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막 식인종들한테 쫓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막 쫓기는데 식인종이 막 쫓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웃불에 걸려서 확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식인종이 삥 둘러싸면서 창으로 찌르는 그런 꿈을 꾸고 찔릴 때 으악 소리 지르면서 깼죠. 근데 이 사람이 깨자마자 식은땀을 흘렸지만 그 창마다 보니까 끝에 구멍이 하나씩 딱딱 뚫려 있더라 이거죠. 창마다 제일 끝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재봉틀을 발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꿈에 그거 영감을 얻어서 재봉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재봉틀에 그 실을 껴가지고 들락날락 했을 때 이게 자동으로 됐어요. 그때는 사람이 손으로 다 했다고 그래요.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꿈으로 나타나는 이런 게 전부 우리에게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근데 꿈은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막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가 딱 났다. 그럼 내가 교통사고 날 거를 얘기해 준 거냐? 천만에 없으면 그건 아니죠. 뭔가 변화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뭔가 이렇게 변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뭔가 생활의 변화가 막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듯이 이거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나 모든 그런 증후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내 꿈을 내가 한번 관리를 해보자 이거죠. 자기 전에 나는 꿈을 기억을 할 것이다 라고 자기 암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깨어나면 자기 꿈을 갖다가 메모지를 옆에 놓고 있다가 바로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메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은 내 어떤 그런 잠재의식의 어떤 그런 정보를 나는 꿈을 통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워크숍 때 좀 더 같이 한번 쭉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농구팀을 가지고 세 팀을 나눴어요. A팀, 매일 운동장에서 30분씩을 슈팅 연습을 시켰습니다. B팀은 그냥 놀게 했어요. 그냥 훈련을 따로 안 시켰어요. 근데 C팀, 세 번째 팀은 앉아서 명상을 통해서 상상으로 계속 집어넣는 걸 상상을 시켰어요. 그러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슈팅 연습을 했던 그 팀은 24%의 향상률을 올렸고 놀게만 했던 데는 정말 향상률이 별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상으로 집어넣었던 그 팀, 거기도 24% 똑같은 향상을 올렸다. 이런 게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만큼 상상의 힘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리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삶을 만들 수가 있다. 자,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창조가 되고 나서 그게 도면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축물로 바뀌는 거다 이거죠. 이런 빌딩 같은 거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빌딩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이거는 상상으로 이미 만들어지고 그것이 도면으로 만들어지고 그 도면에 의해서 그게 다시 건축물로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런 실체가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실체가 되더라 이거죠. 그게 이미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체험을 해나가면 돼요. 파워풀한 마인드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처세술로 인생을 살거나 뭐 남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사기치면서 겉으로만 남을 칭찬해주고 속으로는 이렇게 내 것 치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파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파워를 못 가져요. 그래서 늘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워크숍 때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사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가치를 형성하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쪽에서 내가 이제부터 원하는 것을 미리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키워가고 내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공개 강좌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자,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